네, 안녕하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장 막판에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HLB는 좀 자세하게 캔들 분석이라든지 흐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지금 현재 위치. 자, 이거는 당연한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것은 안 좋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빠지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만약에 밀린다. 안 좋다. 그러면 손절을 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고 더 빠지면 빠질수록 그냥 매수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면 매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항이다. 그러면 뭐 매수 아니면 내가 어디서 손절 쳐야지라는 그 위치까지 보고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수에 대한 그런 내용은 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계획된 매수 손절을 치더라도 계획을 하신 대로 이렇게 전략대로 그렇게 좀 매매를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이제 저항자리다라는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종목은 달라도요. 제가 HLB를 통해서 캔들 분석한 내용 다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것은 괜찮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저항 자리죠. 누가 봐도 저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은 뚫으면 좋죠. 그래서 아직 뚫지 못하고 저항이 생기는 모습.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밑골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치 또한 지지가 되는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밑에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그 위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냐 하면 갭상승에 대한 양봉이죠. 갭상승을 만든 양봉에 대한 위치를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잘 지켜주고 있다. 저항이 생기고 지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오늘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는 음봉이죠. 음봉이지만 똑같아요. 지지가 잘 되고 있다. 음봉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거는 그냥 좋은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음봉 상태에서 하나 더 내려와서 다시 음봉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만들고 음봉이다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연속성이 나오는 음봉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내려오더라도 양봉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자 여기는 강한 아주 강한 저항이다. 자, 이 캔들이 무시 못하는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상당히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바닥의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캔들이다. 그래서 쉽게 올리지 못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 미는 것도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밑에서 강하게 지지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 매도에 대한 힘 그리고 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지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다라는 확인이 자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다라는 확인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조금 줄이죠. 뭐 이건 줄이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좀 조심하는 것 또는 자금이 없다 이렇게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 개인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쓸어 담아야 돼요. 매수하시려면. 그러니까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올라간다가 아니라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일단 지지가 되는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1%든 2%든 뭐 3%든 수익을 챙기기 위한 물론 삼성전자는 수십 프로 수백 프로의 수익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익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5천만 원이든 1억을 넣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봐야 돼요. 몇백만 원이 우스운 건 아니죠. 네, 저 같으면 제 월급 한 달 월급인데 몇백만 원이 그러면 그거라도 챙길 수 있는 전략. 그 맥점자리를 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손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인 것보단 낫다는 얘기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다가 아니라 그러한 전략도 좀 필요하다. 수익이 조금 날 때는 좀 자신감 있게 매수하고 익절하는 뭐 그런 전략.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항에 대한 것과 지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지지와 저항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거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많이 밀었기 때문에 그 밀었던 중간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런 모습은 다 전체적인 지금 종목 다 그래요. 자,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하면 좋다. 나쁜 자리는 아닌데 역시 쉽지가 않죠. 돌파가. 이 이후에 올라오면 좋아요. 근데 저는 기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올릴 것 같다. 상승시킬 것 같다라고 하면 밀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저는 밑에서 그냥 잡아보고요. 빠질 때 잡아보고 마이너스 몇 프로 손절 이런 계획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 구간만 자리만 잘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아가 돌파가 나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좋은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현대는 지금 확실하게 돌려주지 못해요. 이 흐름을 지금 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높이려고 하는 이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지가 잘 되고 있어요. 분명히 지지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원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 밑에서 장대 양봉 하나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나와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 기준, 그 기준 제가 매도에 대한 손절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는 게 꼭 이렇게 어떤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말씀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그래서 제가 아예 매수, 매도, 손절 이런 것은 참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벌써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장대 양봉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빠질 때마다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매수도 안 했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켜볼 수 있지만 이탈이 되면 다음 자리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정리하지 않았을까. 시장도 좋았는데 나쁜 시장이 아니었는데 이탈한다 라는 것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밑에서 그러니까 1%든 2%든 저는 상당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위치, 그러니까 뭐 수수료가 아까워서 매수 매도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잘라내고 조금 다시 잡는 전략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계속 PC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게 해요. 이거는 제 환경이고요. 다른 분들의 환경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현재의 흐름과 그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옳고 틀리고 그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여기서 그냥 잘라내지 않았을까. 이 흐름에서 꺾였을 때. 예, 그리고 나서 좀 밑에서 만약에 다시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밑에서 다시 잡으면 수익이 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밑에서 다시 잡으면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흐름은 좀 내려가는 예, 흐름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 H&M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항이 생기고 이거는 다음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자리라는 건 매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이 종목을 왜 계속 매수하고 왜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 물론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냥 차라리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예, 위치라든지 이런 종목을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저는 당연히 다음 자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의미는 없어요. 다음 자리라는 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바이오도 지금 주의가 좀 필요하죠. 더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다음 흐름에 대해서도 하방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탈 시 이 전저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격이 이탈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갭상승 이후에 빠지고 윗골이 달고 빠진다. 사실 이제 올라와야 돼 이거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거 올라와야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겠죠. 예,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확인이.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밀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자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당연히 한 번 더 눌리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리면 자 이 위치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쌍바닥 뭐 아니면 뭐 짝꿍댕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일단 그런 흐름은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뭐 쌍바닥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외바닥에서 바로 올린다 이거는 좀 쉽지 않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한번 쉬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바닥 뭐 쌍바닥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한 번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는 좀 쉬어가는 것은 맞아요. 예, 쉬어가는 위치는 예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어가는 것인지 추가락이 나오는 것인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에 있어서 반등이 약하다라는 것, 네, 이 저항이 맞는다라는 것을 일단 눌린다. 그러니까 바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지 못하는 것은 예, 눌린다. 조정과 반등이 약하다라는 것은 좀 더 하락 예,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신풍도 마찬가지예요. 신풍도 마찬가지인데 신풍제약은 제가 매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래서 손절을 치더라도 손실이 크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신풍제약은. 손절을 치면 올라가고 치면 올라가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아마 제 생각에는 신풍제약을 쉽게 매매를 못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고 끝까지 난 지켜보겠다. 바닥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20, 30%에 대한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예, 보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약 보겠습니다. 제약도 지금 저항, 밑꼬리 이거는 자 지금 HLB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똑같아요 흐름이. 밑꼬리를 만들고 저항이지만 밑꼬리를 만든 모습. 이거는 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 이후의 문제예요. 이후에 자 지금 생명과학도 지금 저항 이후에 자 지금 빠지는 모습 네, 볼 수 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저항 받고 그리고 밑꼬리. 자 이제 이 네 개의 종목은 제가 이제 HLB를 통해서 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장중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 이유는 하락에 대한 지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밑꼬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더 밀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 30분봉 가보겠습니다. 자, 30분봉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흐름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건 아닙니다.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상승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습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갭상승에 대한 하락, 그리고 윗꼬리 달고 하락. 하지만 한번 지지를 해줬던 밑꼬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추가 하락이 당연하다. 왜? 이전에 올렸었던 위치에 대해서 이 올린 매수세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내일 봐야 할 게, 지금은 밑꼬리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돌파에 대한 실패, 돌파 실패, 즉 상승에 대한 실패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걸 뚫고 간다, 이건 상승 나오는 거죠. 뚫으면. 하지만 저항이 생기는 자리이고 그 저항이 생기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앞전의 물량에 매도 물량까지 쏟아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위치가 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 제가 항상 상승과 하락을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위치, 중요한 흐름을 깨고 나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착을 하고 상승하는 척하면서 급락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중의 변수예요. 그게.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고, 예측에 있어서 변수가 생겨서 급락, 상승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하락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유명하신 분들은 저한테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응을 하고 손절치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나서 익절에 대응을 하면 더 올라가더라. 그럼 무슨 대응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분이 제가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대응이 필요 없다. 자, 쭉 올라갑니다. 지금 와서요.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와서 수익을 보신 분들 대응 안 하신 것이 어떻게 후회되십니까? 상관없으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왜? 이 이상 올라가면 되니까. 그냥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유명하신 분이 대응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가격을 보실 때 여기에서 손절 칠걸, 대응 고점이었는데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매수도 대응이에요. 매도도 대응이에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프로그램 매매하시나?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프로그램 알아서 대응하니까. 근데 프로그램도 대응을 하는 거예요. 손절, 익절. 대응이라는 거는 틀리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 말씀도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어도 해야 돼요, 대응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두, 자,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뭐 그분 말이 틀리다 맞다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도 판단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탈을 했을 때 나는 손절한다든지 몇 프로 뭐 이런 기준과 흐름에 따른 그런 전략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은 지지 잘 된 상태예요. 지지가 잘 된 상태이지만 반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갭 상승 하락과 윗꼬리 달고 하락이 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이 기준이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매수 반등 이렇게 올라가잖아. 또 빠져요. 지나고 나서 대응할 건 의미 없어요. 근데 손절 치니까 올라가더라. 이 모습 때문에 손절 못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어떤 모습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이유에 모르는데 무조건 상승만 보니까 하락을 안 보고 상승만 보시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경험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있어서 어렵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틀려도 저는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항, 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한 대응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대응 얘기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대응을 하시던 선택을 해 주시는 거지만 지금 어디에서 그러니까 매수 여기 하신 분들도 있고 뭐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다 각자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 대해서 대응 안 하신 분들이 만족할 수도 있고 대응 안 한 거에 후회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응 안 하신 거에 있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자꾸 드려봅니다. 물론 대응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필요한 내용은 강조를 또 해봅니다. 자,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고 장중에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